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의 한 종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피부는 이제 표피가 있고, 다음에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뭐 이런 피하 조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표피에 이제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염이 바로 습진이라고 이제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도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부염들이 습진의 일종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이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좀 소견을 가지고 있죠. 아토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레르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알레르기성 염증 피부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했을 때 꼭 3가지 정도로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피부 장벽, 피부 표피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피부 장벽 손상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만성으로 생기는 거.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이다.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다음에 안 가려운 것은 아토피 피부염이 아닙니다. 가렵습니다. 엄청 가렵죠. 그 3가지가 이제 특징으로 되는 그런 습진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어떤 질환이다 보니까 참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면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지겠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이제 호발하는 연령대가 한 어린아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이 잘 호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경도 또 많이 쓰이지만은 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 생각해야 될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해 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 때 이제 성장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상당수가 성인형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성인형으로 진행이 되면은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또 복잡해질 뿐더러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난치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성장하고 발달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이나 발달에 저해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피젠트를 좀 설명하기 전에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에 대한 부분 먼저 조금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획기적인 약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이제 소위 그동안에는 음지에 있던 환자들이 이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다, 그 장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좀 지켜달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하고 그 약제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토피 피부염 관리는 피부를 관리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보습제 바르는 거, 그렇죠, 다음 그렇죠. 목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쿠아인자를 회피한다든지, 다음에 뭐 이런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단계적인 약물 치료 이렇게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피젠트라는 약물은 기존의 그런 약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주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한다면은요, 과거에는 약물이 이제 융단 폭격하듯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이제 조절한 거라면은, 이 생물학적 제제는 특정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차단시키는 제제가 바로 생물학적 제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질환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약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두피젠트라는 약제는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는 두 가지 염증 물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염증 물질을 함께 차단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줄여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피부에 알레르기성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제는 이제 특징적으로 부작용이 좀 적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존의 그런 다른 약제들은 쓰면 당장에는 효과는 있지만은 부작용 때문에 쓰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약제는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뭐 아토피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식과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다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뭐 육류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하는데, 실제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류만 많이 드신다 이런 거는 좋지는 않겠죠. 골고루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를 포함해서 다른 질환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두드러기라 하면은 모기 물린 보신 적 있으시죠?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는 이제 팽진이 있어야 됩니다.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고, 그 팽진 주변으로 이제 붉게 오는 그걸 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일한 부위에 24시간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이동을 하게 되죠. 동일한 부위만 계속 있다 이러면 두드러기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두드러기라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벌레 물린다든지 약물에 생긴다든지 음식 먹고 생기는 거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뭐 습진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적 그 위치가 그렇게 잘 이동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여기 더 커졌다가 막 이제 엄청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 일단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드러기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먹는 약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중증의 그 두드러기, 특히 이제 밤 동안에 너무 힘들다든지 낮에도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중증의 그런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많이 좀 처방했죠. 저도 뭐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약을 처방한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는 게 있습니다. 약제명으로 한다면은 졸레어라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세포에 자극하는 그런 항체가 있는데, 그런 항체를 이제 차단함으로 생기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약제가 되거든요. 이 약제는 이제 중증의 만성 두드러기한테는 아주 효과가 적이고, 또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는 상당수가 만족을 하고 있고, 약물을 기존에 쓰던 약물도 줄이든지 아니면 약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